윤석열 정권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그 가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번 룰을 고육지책으로 인정한다. 요동치는 국힘의 당심. 제가 월요일날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죠. 이제 지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 룰이 어땠습니까? 7대 3이었습니다. 당원들이 7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가 30%, 그래서 7대 3의 전대 룰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당심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당심에서는 앞섰죠.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드롬이 그 당시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30대 중반, 그것도 영선 의원, 한 번도 국회에 진입하지 못했던 이준석이 새로운 국힘의 젊은 기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여러와 같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해서 얻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현상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런데 이준석이 아마 잘 했으면은 지금 같은 룰이 바뀌지가 않았죠.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역시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잘하네. 그러니까 룰을 바뀔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룰은 이준석의 이 패착이 갖고 온 그 룰의 변경인 것이죠. 이준석이 당내에서 뭐 여러분들 제가 재차, 3차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숱한 그런 뭡니까? 이 파행,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이 말싸움, 말을 항상 이 적장인 상대방의 그 대선 후보인 이재명에게 향하는 게 아시고 항상 총구를 윤석열과 윤핵관 그리고 이 당이 분란을 일으키도록 항상 공격을 했죠. 그것도 당대표로서. 그래서 이거는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대선 내내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대선 내에 오죽했으면은 당대표를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전쟁 중이지만, 대선 경선 중이지만, 당대표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그 주문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준석의 그 돌풍 이것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준석 같이 30대 중반이고 영선이고, 영선, 국회 배지를 한 번도 못 받은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그 자체가 개혁이자 혁신 아니겠느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뭐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새로운 그 기류를 분명히 형성한다라고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언행이 정말 필설로 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뭐랬습니까? 파행으로 일관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본인 스스로가 대권 이런 거에 성큼 다가서려고 윤석열과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앞장섰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준석과 뭡니까? 유승민 이런 바른정당 계열의 이 의원들은 개비 생각이라든가 지향하는 바가 많이 틀리구나, 많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100% 당원 이런 걸로 전당대회 룰이 바뀐 거가 모양새가 그다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됐다.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7대 3이 과하면은 9대 1, 8대 2 정도로 얼마든지 일반 여론조사, 뭐 그게 또 혹시 민주당의 역선택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게 모양새가 훨씬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00대 0보다는 80대 20 또는 90대 10 정도로 약간의 수정하는 그게 모양새가 훨씬 좋다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요. 따라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 룰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가장 큰
이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된다. 예, 싫든 좋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죠. 여러분들 생각은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를 한 윤석열 정부는 성공을 해야 된다. 5년 뒤 이제 4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4년 뒤에 성공한 정권으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또 한 차례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후속 대통령이 나와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선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비록 약간의 그런 아예 요만큼의 틈도 그 여론조사의 역풍 그리고 역선택, 민주당이라든가 또 다른 세력의 역선택의 그런 빌미를 원천 봉쇄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있다 손치더라도 9대1 정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것을 원했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 뒤에 취재로. 그렇지만 이미, 100% 당심으로 결정이 돼 있고 그 결정이 된 본바탕에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총선 공천 과정이라든가 총선에서는 어떤 또 다른 당의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 100% 룰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묻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더 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예, 이렇게 그냥 그 총선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거를 감수를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총선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민주당이 압승을 하거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그런 의석수가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거는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4년 반 내내 민주당의 이 이재명 아류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번 룰을 고육지책으로 인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이 아마 복잡하실 텐데요. 네, 나윤정님, 역적 배신자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이준석 얘기를 꺼낸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해당 행위를 너무 많이 했죠. 예, 10개 중에 9개는 대부분 다 당론으로 가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다른 목소리가 나면은 그건 어차피 민주정당으로서 정당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사불란하다는 얘기는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일사불란 딱 누가 이렇게 공격해 아니면 또 뒤로 퇴각해라고 다 공격하고 퇴각하고 하는 그런 일사불란 이런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당심으로 하자라는 그런 일사불란한 그런 룰이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그래도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런 룰을 세팅을 했다면 그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선에서 정리를 하면은 글쎄요, 그러게 가장 종합 입체적으로 좋은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형 리스빌 님도 제 말씀에 공감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윤상훈님, 당대표 선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총선 200석 가야 합니다. 300석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가야 된다. 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은 우리 윤상훈님이 제 말씀과 아주 한치의 차가 없이 아주 일치가 되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대표 선출은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권을 관리 감독하는 당대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윤상훈님, 네.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인가요? 예,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게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우리 김영호님. 예,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죠. 3학년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3학년 2반, 3반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하느냐? 3학년 1반 이 반장은 3학년 1반이 뽑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적합한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학교,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고 당대표 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일치된 견해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호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네, 김영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멸공.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당원 100% 당연합니다. 양순영님. 예, 좋습니다. 예, 요동치는 국힘 당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권김 나 안유 복잡해진 셈법이다. 권김 나 안유. 예, 권은 권성동, 김은 김기현, 나 경원, 안철수, 유승민. 예, 지금은 이제 요렇게 유력 주자들인데 여기에다 글쎄요, 지금 나도 출마를 해서 겨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인천에 윤상현 의원도 있고요. 부산에 누굽니까? 부산에 오선이죠. 네, 요새는 이름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8명, 9명. 네, 지금도 이렇게 상황을 보는 분들이 한두 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요 정도로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김 나 안유 경쟁이 복잡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친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분류가 되는 사람은 바로 요 왼쪽부터 권성동, 김기현, 그 다음에 나경원 정도죠. 나경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당대표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출마 선언을 하기는 전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제가 이틀 전에 이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 특별 대담을 했죠.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제1착으로 1호로 당대표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벌써 4개월 전에 선언을 했고 지금 상당히 뭐 전국 지방 이 순회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예,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하는 동선이 거의 출마를 곧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세 사람이 바로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요. 안철수는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의 당에서 합당을 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결은 다르죠. 예, 오른쪽에 바로 유승민,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이준석과 유승민은 거의 이 바른정당 계열로 완전히 이 지향점이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김기현, 요 나경원 중에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 나오지를 이 중에서 끝까지 출마를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중에서 한 분 정도 빼고 두 분이 레이스를 이렇게 펼치다가 막판에는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스스로 친윤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그것을 최대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그 선거판이니까요. 이 중에서 두 분 정도가 레이스를 펼치다가 아마도 한 사람으로 단일화해서 최종 운명의 한판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100% 당심이면은 무엇입니까? 저 유승민 오른쪽에 있는 이 유승민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죠. 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승민이 여론조사라면 1등으로 나옵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유승민 36.9%로 1위 여론조사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를 통칭해서 하면은 유승민이 꼭 1등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와 국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꽤 섞여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계속 심층 조사를 해야 되지만은 이른바 국힘 그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유승민을 지지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라고 별도로 물어봐서 그거만 해당을 하면은 나경원이 26.5%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뉴시스가 의뢰를 해서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17, 18, 19일에네요.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고 물은 상황에서 유승민이 36.9로 1위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네. 이어서 나경원이 14%, 안철수가 11.7%, 주호영이 5.7%, 김기현이 5.6%, 황교안이 4.1%, 권성동 2.5%, 윤상현 1.2%, 조경태 1.0%. 네, 아까 부산 출신 오선 의원이 바로 조경태 의원이죠. 예, 조경태 의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층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해서 물어봤더니 나경원이 26.5로 1위, 안철수가 15.3으로 2위, 유승민 13.6, 김기현 10.3, 주호영 9.4, 황교안 5.3, 권성동 4.3, 조경태 1.7, 윤상현 1.1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승민의 지지가 58.3으로 압도적으로 지지를 나타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역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으로 자기 정당 선호도를 얘기한 사람 중에서는 거의 100명 중에 58명이 압도적으로 유승민을 지지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승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 지지층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유승민이 58.3, 안철수가 6.3, 나경원이 5.5, 주호영 3.3, 황교안이 3.1,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3학년 1반 단장 뽑는데 왜 옆반에 3학년 2반, 3학년 3반, 저 3학년 5반 학생들한테 왜 투표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 얘기죠. 왜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표심을 이렇게 흐리느냐 하는 얘기가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당심, 아예 여론조사는 이제 안 한다. 당심만 100%로 하겠다. 그러고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 2위 이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한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비대위가 정한 것입니다. 네, 예, 유승민 직격탄이 당심 100보다 더 큰 변수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결선 투표. 결선 투표는 어떻게 됩니까? 1등, 2등 중에 그냥 1등만 무조건 당선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른바 비윤, 윤석열 대통령이 썩 그렇게 내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유행이, 저쪽 친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 3명이 나오고 이쪽은 1명이 나와가지고 어부지리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선 투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는 누구라도 처음에는 50%를 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는 게 바로 결선 투표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력, 조직이 더 월등한 화력을 갖고 있는 이른바 친윤 세력의 주자가 매우 유리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유승민은 출마를 할까요? 못할까요? 아마 출마를 못할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지는 못합니다. 왜? 룰 자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당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예. 특히 결선 투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유승민 또는 이준석과 이렇게 그쪽 그룹으로 분류된 사람이 당선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래도 출마를 한다? 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국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요동치는 물결이 지금 일고 있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